네, 반갑습니다. 서장 98번째 시간입니다. 328쪽입니다. 오늘 저도 잘 몰랐는데 성도제일이라고 이렇게 절에 가니까 이제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상하게 안 그래도 그 스님하고 이렇게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보살은 스님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 그래서 저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은 그런 그냥 평범한 생각이 드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독 그렇게 뭐 머리 깎은 분이라고 해서 특별하다거나 뭐 머리 기른 분이라고 해서 뭐 평범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출가 제가에 대한 나눔이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출가하신 분이 더 도가 높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보통의 어떤 의식으로 보면은 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남다를 수도 있고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불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리가 길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제가해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별로 도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머리를 깎고 이렇게 가사장삼 탁 이렇게 있고 고고하게 앉아 계신, 그리고 표정부터도 이제 맑고 청아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식의 나름대로의 좀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찍부터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그런 어떤 차별을 두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도 공부에 있어서도.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스님들 입장에서 이제 드물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낯설게 이렇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어떤 이 환상이 이제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불법에 대한 깨달음이나 이 마음 공부를 장애하는 요소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마음이나, 아니면은 나는 지금 머리가 길고 뭐 여성이고 세속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도가 없고, 뭔가 보통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나 사고와 다른 좀 비범한 그런 의식 세계, 아니면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지 좀 도와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식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와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좀 약간의 내용의 차이나 어떤 그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 공부할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 아니면 자기 존재 자체와 거리가 있는 곳에 이 도가 있을 것이라, 아니면 깨달음의 어떤 그런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의 삶에서 뭔가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되고 다른 식의 어떤 생활 패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 무의식, 그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꾸 도를 자기와 멀리 두고 높이 두고 특별하게 두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에 빠져 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은 다 그런 식으로 좀 출발한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그 자리에서 도를 깨친 거거든요. 사실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다 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육체적으로 노력하게 되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노력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정신적으로 추구하더라도 어떤 내면의 어떤 세계에 대한 탐구라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안내하는 여러 가지 뭐 저서나 저술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결국 진정한 어떻게 보면 깨어났다. 그 다음에 뭔가 밝아졌다. 뭐 이것도 지금 방편의 말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종착점, 도달점을 말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고 가야 한다는 그 환상이 깨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뭐가 돼야 되고, 우리는 자기를 놔두고 뭔가 다른 사람이 되려는 그 욕구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중생인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꾸 지금 이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곳, 내가 아닌 어떤 깨달은 자 아니면은 뭐 부처, 뭐 석가모니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지금 이 순간 여기와 자꾸 뭔가 그게 존재 차원이든 아니면은 뭐 감정의 상태이든 아니면은 알의 상태이든 이렇게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 어떤 그 밝아졌다 이런 식의 표현이 어떤 가능한 어떤 뭐 상태라면 상태, 물론 상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름도 무슨 밝아진다 하지만 이 진정으로 밝아진 것, 밝음이 없는 밝음이라는 것은 모든 추구와 투사와 대상화가 다 이제 멈춰진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히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된다 해야 되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이 실상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니면 그걸 보는 것, 그거와 하나가 되는 것이 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을 하자면 궁극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사실 그런 추구가 모두 쉬워졌다. 그런 것이 이전의 어떤 마음 상태와 지금의 어떤 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어떤 모습에 아니면 그 상태에 그곳에 계신 분한테 도가 더 있을 것이란 그 투사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머리가 긴 사람이나 짧은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있을 것이라는 그 환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뭐냐? 진정한 도라는 거는 뭐냐? 이 생각으로 그리는 거 아니면은 뭔가 자기 마음속에 지금과 다른 차별을 두는 그것들이 다 망상이었다는 것. 자기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아니면 이미지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야말로 판타지라는 것이 스스로한테서 자각되는 것이 깨어남인 것이고 그게 우리가 도를 깨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현실의 도라는 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인 것이지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거나 어떻게 노력해서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래서 도라는 것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데 이 사실에 눈을 못 뜬 것일 뿐이에요. 왜? 자기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 추구에 지금 어둡기 때문에. 그게 자기 스스로가 알건 모르건 자각이 그러니까 인지가 되건 인지가 되지 않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건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막 추구하고 있건 그 발버둥, 그 추구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그 몸부림이 지금 있는 그들의 어떤 완전한 이 본성, 자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 스스로가 아직도 그 추구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끊어지는 겁니다. 추구가. 바깥 세상이 없는 거예요. 따로 갈 데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또 남한테서 구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없어서 부족해서 지금의 내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평가한다면. 근데 그런 평가도 할 필요 없이 부족함 없이 이 자리에서 모든 우리가 부처의 광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다 누리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거기에 눈 뜨는 거예요. 분별심이라는 건 자꾸 기웃거리게 해요. 멀리, 높이, 아니면 깊이, 아니면 색다른 것. 지금 이게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건 다 모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생각의 모양이건 감정의 모양이건 아니 감각의 모양이건 뭐 이미지이건 어떤 상상이건 예상이건 간에 그거는 다 모양 있는 것만 지금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망상이죠. 지금 여기에서 투사된 망상이라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환상을 지어놓고 거기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은. 그러니까 도라는 거는 지금 눈앞에 있고 눈앞에 있다라는 말도 사실은 엄밀하지가 않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는 그 말이 내가 어떤 눈앞에 뭔가를 주시하는 듯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 봄 자체 내가 보고 보여지고 보는 행위 그 다음에 보는 나 이 모든 것에서 다 하나인 거예요. 한 자리인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느낌에 빠져들든 뭐를 보든 뭘 듣든 이것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경험이 일어난 건 다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에요. 분별인 거예요. 분별. 멀리서 그렇게 추구할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너무 리얼해요. 리얼해. 그냥 그 생각이라는 것은 그래도 뭐 환상과 같고 거짓과 같은데 이거는 너무 리얼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리얼합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잖아요.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평소에는 그냥 다 이것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그 자각이 돼서 문득 이렇게 와닿음이 있어서 보는 이거네, 보는 성품이 이거네라는 자각이 왔대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뭔가 이전과 다르게 막 강력하게 추구하는 마음이 쉬어졌는데 갑자기 잠잘 때쯤 되면은 자꾸 이 법에 대한 생각이 막 일어나서 이게 편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가 이게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지고 줄어들고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니까 막 법에 대한 잠자려고 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자려고 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도 생생하게 그 자체가 이거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생각이 많고 적음이 왜 문제가 됩니까? 활발하게 이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라는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그러면은 보여지는 상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랑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도라면 생각이 막 일어나는 것이 뭔가 공부와 조금 원만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뭐 새도 보고 이런 거 문제 있는 거야. 이것도 경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문제시 안 하면서 눈 뜨면 보이는 거에 대해서 문제시 안 하면서 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막 이런저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다른 식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 생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왕성하게 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난 것, 다양하게 경험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갇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상황, 지금 현실을 판단할 도라는 건 없어요. 왜? 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일어나도 이거고 안 일어나도 이건데. 뭐가 문제가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연이 돼서 자꾸 그런 어떤 그게 이제 공부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의 교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온갖 생각이 일어나 가지고 막 그게 뭐 세속적인 생각이든 도에 대한 생각이든 막 시성하게 일어나잖아요. 사실 일어나는 이유도 있긴 있죠.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뭔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으로 얻으려는 그 마음, 사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도구가 상당히 쓰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습관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도라는 것을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막 이용해서 뭔가를 공부를 한다라는 그것이 다 망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사실은 이 생각이 일어나든 저 생각이 일어나든 도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든 그게 무신경해져요. 무심해지게 돼. 왜? 생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체험이 왔기 때문에. 이 각이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성은 오래 가죠. 근데 이제 그 습관성, 해오던 관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괜히 쓸데없이 생각으로 추구하고 있었네. 이게 또 생각이 사로잡혔네.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습관이 일어나고 있었네라고 알게 되면 점점 일어나지 않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난 생각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도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이 많이 일어나든 적게 일어나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왕성한 생각이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이것만 깨어 있습니까? 생각이 막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게 깨어 있는 거 아닌가요? 죽으면 어떻게 생각이 그게 작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공부 이 자리가 드러나고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규정에 속고 있는 줄을 몰라. 이 도에는 정해진 법이 없다 하잖아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생각이 아니면은 일어나도 상관없다. 사실 이것조차도 정해진 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해진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일어나도 이것인 것이고 안 일어나도 이것인 것이죠. 사실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것도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 우리 그거랑 똑같아요. 좀 참 조용하다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참 여기 참 조용하네. 이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참 여기 조용하네. 이게 시끄러움을 일으키는 거라.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죠. 생각이 없다라는 것도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규정에 빠져서 특히나 그걸 이제 법상이라고 하죠. 법에 대한 규정. 법은 이런 것이다. 이래야 한다라는 그거에 속고 있는 그거를 봐야지 뭐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뭐 생각을 충분히 쓸 수 있어야죠. 생각을 충분히 쓸 수 있으려면 생각도 많이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으면 상관하지 마라. 단지 그 순간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이 바탕자리는 항상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창조해내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투사한다 해야 되나? 사실 창조라는 걸 또 말이 맞지 않은 게 창조를 한다 그러면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엄마들이 출산하듯이 뭔가 나의 분신 비슷한 것 아니면 다른 거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창조잖아요. 근데 창조라고 하지 않고 놔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투사라고 하는 건 이게 이 자체가 환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가 아니라 창조는 어떤 사물,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드러낸다 하는 거는 그냥 환상과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놔둔다, 투사한다, 비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죠. 존재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이지만 이거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도 약간 그 미묘한 약간 잘못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에 비춰진 것은 그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춰진 것이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물주가 창조한다 하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거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낸 게 창조예요. 그게 존재가 되고 사물이 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창조인데 그래서 이거 놔둔다. 이게 생각으로 지어진 집 아닙니까? 이게 생각과 감각과 어떤 감정과 느낌과 그걸로 지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현실이거든. 지금 여기에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난 생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 바탕자리에 대한 자각, 깨어남, 문득 깨어남이 좀 이 공부에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책에 이런 대보각 선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해요. 아무래도 그분은 많은 제가자들도 이렇게 가르쳤지만 승려들을 84인의 선지식을 배출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여튼 80 몇 명이었는데 승려들한테 하는 말이 보통 승려들보다 이제 제가자가 공부에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자들은 시끄러운 가운데 그 장애를 뚫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더 있다. 출가자들은 그나마 이 제가자들보다는 어떤
희노애락이나 여러 가지 경계의 어떤 파고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잔잔한데 제가자들은 뭐 진짜 그런 경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냥 완전 오픈된 상태에서 온갖 경험을 다 하니까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당장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아니면은 뭐 그냥 이 삶 자체가 좀 거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승려들은 겉에서부터 닦아 들어간다 이거예요. 겉에서부터. 근데 제가자들의 공부 안에서 분출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더 힘이 있다. 그거 뭐냐면 이 바탕자리에 대한 문득 깨달음,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안에서 분출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이 딱 드러나 버리면 여기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여기 이 바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환희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딱 자각이 돼요. 그럼 습관이 남아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착시 현상, 착각이 일어나지더라도 금방 우리가 이게 근본이 공하다는 걸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대상 경계가 아무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오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녹아내린다 이거예요. 공중 누각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리 그게 실제라고 여기고 살아온 세월이 길다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공중 누각이라는 걸 점점 잘 알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도가 있고 뭔가 분별 세계에서 막 이렇게 겉에서부터 하나씩 뭐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와 안에서 이제 근본에서부터 분출되는 거는 이 공부의 어떤 효율성 면에서나 힘의 면에서나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수행이라는 어떤 형식의 이런 공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의 주체가 계속 살아있거든. 수많은 경계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근본이 공하다는 거 자기 근본 자리가 탁 드러나 버리면 착각하다가도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빠져 있다가도 깨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렵지 않게 그게 시간의 문제고 강도의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공한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알거든. 자기 내면에 어떤 영적인 밸런스가 생겨요. 균형 감각이.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근데 경계 따라가면 온갖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몸이 알아요. 몸과 마음이 알아. 뭔가 경계에 사로잡히면 불편해요.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해. 그러면 누가 불편함을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균형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리가 딱 드러났을 때 그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딱 완전하게 이렇게 체득은 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균형 감각이 생기면서 이제는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고 싶지 않은 그런 왜냐하면 자꾸 속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속기 싫은 거예요. 경계에. 그래서 이제 이별할 때가 되었구나 해서 더 이상 경계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자리가 자각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뭐 늘 이렇게 자꾸 치게 되는 이유는 제가 이런 어떤 소리의 경험에서 탁 이게 어떻게 와닿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탁 더 실감이 나게 와닿고 이렇게 방편을 쓰게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소리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물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생각이 일어나거나 감정이 요동치거나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체가 다 여기서 하나인 거야. 하나. 그래서 뭐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고 사람이 나무고 나무가 사람이고 꽃이 뭐 책상이고 책상이 꽃이고 시간이 공간이고 공간이 시간이고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돌아가는 거야. 아, 꽃도 이 자리이고 책상도 이 자리니까 아, 꽃과 책상이 이거 꽃이 책상이고 책상이 꽃이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이해가. 꽃도 이거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거는 가로 안에 산은 마음, 산도 마음이고 물도 마음이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우리가 뭐 이렇게 세 번째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공부가 되다 보면 꽃도 이거고 책상도 이거니까 꽃이 책상이야 이게 아니고 책상이 꽃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배후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꽃 자체와 꽃 자체의 본성과 나무 자체의 본성이 하등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인 거예요. 꽃이 이것이고 책상이 이것이고 시계가 이것이고 시간이 이것이고 공간이 이것이고 살아서 숨쉬고 말하는 사람이 이것이고 아무 말 없는 나무 토막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 사람이고 사람이 나무 토막인 거예요. 이 차별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 그 어떤 어떤 말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그 의식이 있는 그런 대상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그것이 하나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같은 거. 모양은 다르죠. 너무도 차이가 있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와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는 거. 근데 같은 거예요. 그 무정물과 유정물은 같은 거예요. 바위가 나고 내가 바위야. 그냥. 본래 이렇다네요. 본래. 그래서 이게 좀 그 어떤 예외 없이 원흉해져야 됩니다. 예외 없이. 그냥 하나가 그냥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돼. 머리를 빌리지 않고 당연한 게 돼버려야 돼요. 생각의 헤아림을 빌리지 않고 그냥 너무도 당연한 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점점 그렇게 공부가 이렇게 익어가는데 하여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어떤 헤아림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그냥 분별 의식에 빠진 것이다. 여기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이것을 곧바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상에 빠져 있으면 이 자기 자리를 못 보고 자꾸 여기에서 찾게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심리구조랑 그 어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처음에 도를 구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뭔가 멀리 거리를 뒀어. 뭔가 그럴듯하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뭐가 도가 있다고 기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닦아 나가다 보면 거기에 도가 있어서 도달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똑같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단계를 세우든 어떤 대상한테 도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가 기대를 하고 있든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냐? 대상 속에서 도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식의 수행을 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마찬가지고 단계에 올라가서 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목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깨어서 이 도를 얘기하는 그 사람의 뭐 생각 속이건 몸 속이건 뭐 주먹 속이건 아니면은 표정 속이건 거기에 뭐가 도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와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맞아. 돈은 나와 둘이 아니라 했으니까 여전히 내가 이런 식으로 좀 거리를 두고 있었구나.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거리를 두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죠. 근데 뭘 이해를 하고 뭐를 못 보냐면 지금 일어나는 생각, 나는 그런 어떤 거리 없이 그냥 바로 지금 이것이야. 여기에 있어. 그런 어떤 그 대상과 그게 사람이 됐든 어떤 시간 속에 어떤 그게 됐든 노력의 결과가 됐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라는 그 말도 수용이 되고 공감이 되고 여기 있어. 지금 이 종치는 여기에 있어. 아니면은 뭐 꽃을 보는 여기에 있어.
근데 이것도 그 앞의 사례와 똑같아요. 그게 자기 스스로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일 뿐이야. 이거는 미세한 생각이 솟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아주 거친 생각이 솟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한테 뭐가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이나 아니면은 어떤 노력을 해서 지금 여기가 아닌 어느 시점,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노력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그거는 두드러지게 거칠게 드러나는 생각이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미세하게 일어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이 미세하게 틈새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밖에서 추구하지 않아. 지금 여기 있어라는 그 상태에서도 박지 않은 거예요. 미세하게 자기가 여기서 경계에 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경계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난 생각, 순간적으로 작동하는 추구심, 새는 마음이 새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야. 바로 지금 여기에는 아무런 틈도 없고 헤아림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여기는 단 1mm도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생각의 길이든 감정의 길이든 시간의 길이든 공간의 어떤 폭이든 간에 없어요. 그냥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 1초 지기별이지. 1초도 필요 없어. 단 한 번도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뛰어넘는 일도 필요 없어. 한 번도 필요 없어. 그냥 제로예요. 제로. 그냥 이 자리라니까요. 한 번이라는 것도 뭔가 틈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번도 뭔가의 어떤 노력, 뭔가의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아니야. 그냥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 그냥 이 자리라는 거예요. 참 미치고 팔딱 뛰기네. 그냥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 그냥 여기 그러니까 1초 지깁 여러지가 아니라 그냥 즉해 있다. 즉해 있다가 맞아 그냥 여러지 계신 거예요. 누가 계신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것이 그래서 그냥 이것입니다라고 이겁니다 할 때는 이것도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입니다 하면 이게 뭐가 있나 하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목구는 진정한 이목구는 그런 문장도 없고 물음도 없어요. 그런 뜻과 아니면은 의문도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목구 자체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것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고 그러니까 이에서 끝난다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것과 이의 차이는 뭐 이것은 뭔가 있는 것 같잖아. 이 하면 뭐가 말하다 만 것 같은 그런 미진함이 있는데 이 하기 뭐 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즉해 있다. 즉 아무런 이음새가 없다. 아무런 틈이 없다. 그림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이거죠. 뭘 하든 그냥 이 자체인 것이지 뭐가 아무런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차라리 뭔가를 틈을 벌려서 하려는 그 마음을 쉬어라. 그것이 공부인 것이지. 우린 착각을 해.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뭘 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두더지 게임 할 때 두더지가 쑥 나와서 뭘 하려면 탁 돌아가라고 그 자리로. 공부는 그거와 같아. 뭔가 하려는 그 마음을 그 자리로 돌이키는 게 공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공부가 분명히 머리가 나오질 않는 거야. 밖에서 찾지 않는 거라는 거죠. 밖에 뭐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마음이 있으면 자꾸 기웃기웃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번뇌는 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틈이 벌어지면 거기에 불편함이 있고 번뇌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머리가 쑥 올라갔다 마음이 쑥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게 어디로 향하겠어요? 대상을 향하지. 그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양을 향하지. 그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망상으로 향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모양이 있다면 두더지처럼 불쑥불쑥 일어난다 맨날 와서 한 대씩 맞고 가셔야 되는 거야. 그냥 이 자리에. 근데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게 때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려는 그 마음을 쉬는 게 그게 우리가 이게 깨어나고 나서의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라.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에 근육이 있다면 근육의 힘을 다 빼버리시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어 보시라. 그러면 안목은 안 밝아지려고 해도 저절로 밝아진다.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하려니까 다 어긋나는 것이다. 홀이 유차면 천지형격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신신명에 나왔나요? 그게? 털끝만한 차이만 있어도 하늘과 땅처럼 버리는. 그건 왜? 아무리 미세한 틈이라도 그건 망상에 떨어진 것이고 경계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런 틈이 없으면 우리 거긴 대상도 없고 사실 본체도 없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참 주의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시부도 보면은 뭐 한번 문득 이 소궁둥이를 보면은 이제 사람하고 소만 남아 있는데 결국은 그 8번째 단계에서 소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부의 어떤 그 원흉해지는 그런 전환이라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그게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진다 하는 거는 뭐냐면 소가 할 일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할 일도 없어져 버리면 돼요. 공부를 위해서. 그래서 그 진정한 거기에서의 공부라는 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야. 공부를 위해서 사람의 역할도 사라지고 소의 역할도 사라지고. 그래야지 그 존재감이 사라지지. 여전히 뭐 길들이고 뭐 하고 자시고 그러면 그게 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존재감이.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주객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것에도 마음이 없거나 그 뭐죠? 보조진을 선상가 10가지의 어떤 공부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튼 뭐 대상만 있어도 되고 대상만 10가지를 얘기해. 대상만 있어도 되고 마음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마음과 대상이 주객이 같이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만 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만 놔두고 대상은 없애야 돼 한다거나 대상만 놔두고 마음을 없애야 돼 한다거나 마음과 대상을 같이 없애야 되는 이런 식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있는 그게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분별심인 거예요. 주관의식. 이거는 같이 쌍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을 수 없어요. 같이 있으면 같이 있고 없으면 같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주객은요. 주체만 있을 수도 없고 객체만 있을 수도 없어요. 있으면 같이 있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둘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주객이 있거나 주객이 아예 없거나 그것밖에 없어요. 공부에서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마음이라는 게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물건이라는 게 2개 있다고 칩시다. 컵이 있고 사실은 이 종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적절한 비유가 아니죠. 종이 있고 컵이 있고 컵 아닌 게 있어야지 둘이죠. 컵이 있고 컵 아닌 게 있어야지 둘이 되거든요. 그러면 컵만 있는 게 불가능해요. 컵 아닌 게 있어야지 컵이 될 수 있어요. 컵 아닌 것만 있을 수가 없어요. 컵이 있어야지 컵 아닌 게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주관이 있으면 객관이 있는 것이고 객관이 있으면 주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치적으로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은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죠. 마음만 있어도 되고 대상만 있어도 된다. 실제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마음만 있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대상만 있으면 대상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주객은 쌍으로 놀거든요. 그 연기법이 그거잖아요. 근데 실제 나의 공부의 현실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다 그러면, 컵이 있다 그러면 컵을 대상화하는 내가 있는 것이고, 어? 컵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치로는 그게 가능하겠지. 컵만 있어야 된다, 마음만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컵이 있으려면 컵 아닌 게 있어. 아니, 컵을 대상하는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현실은 뭐냐면 주객이 있든가 아니면은 주객이 무너졌든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온다고, 동시에. 그럼 내가 뭔가를 막 그게 노력을 하면 그것 자체가 주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상도 있는 것이죠. 법상이 있다 그러면 법상을 그리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법상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쌍으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때의 어떤 그 분명해지는 거는 법상이 사라지면 이거를 법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소가 사라지고 뭐 그다음에 사람만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운일 뿐이지 그게 소가 사라지고 사람만 있는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는다고. 소 사라지면 소와 사람은 같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 나는 법상이 있어. 나라는 생각은 없는 거, 나라는 의식은 없는 것 같은데 법상이 있어. 그거 하면 나도 있고 법도 있는 거예요. 그거. 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소승은 법유, 아공 법유, 대승은 아공 법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법유가 아니라 아유 법유야 그냥. 아유 법유나 아공 법공이나.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뭐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대상화하는 그게 멈추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리고 자꾸 뭐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마음, 알려는 마음, 이루려는 마음 그게 사라져야 되는. 그거 뭐냐? 쉬어라. 가만히 있어라. 자꾸 고개를 내밀어서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저기 뭐가 있나 이게 뭐가 있나 이 헤아림을 멈추어라. 쉬어라. 그게 저절로 안 되니까 자꾸 찍어 누르는 거야. 화두로. 못 가게.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탁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발가짐이 있겠죠. 생각이 쉬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막 용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용씀이 쉬워졌을 때 깨달아졌으면 깨달아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제일 아까도 그 말씀을 나온 김에 우리가 뭐 석가모니가 뭐 그 수자타의 우유죽을 먹고 고행을 하다가 고행을 하는 거 엄청 용을 쓴 거죠.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뭔가 다 비워지고 제거되고 육체에 대한 어떤 욕구도 사라지고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진정으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누르고 이렇게 통제하는 내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추구를 딱 쉬고 별을 보고 깨달았다 했잖아요. 별을 보고 깨달았다고요? 아니에요. 별 보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별을 대상화하는 마음을 쉬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다. 근데 우리는 계속 별만 보고 있잖아요. 저렇게 보고 있으면 깨달아지려나? 별 보고 깨달았다니까. 그 별을 보려는 마음이 쉬워졌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별을 따라가는 마음이 탁 쉬워지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별도 그리고 하늘도 그리고 땅도 그리고 뭐 고행도 그리고 다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 내가 그린 것도 아니에요. 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했던 것들이 여기서 일어난 생각인데 그걸 믿어버렸고 그거를 맹신했고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환상과 같은 거예요. 판타지에 속은 거예요. 판타지 영화에. 뭐가 환타지냐? 꽃이 환타지고 컵이 환타지죠. 근데 뭐가 진실이냐? 꽃이 본성이고 컵이 진실이죠. 이게 이제 확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이게 어느 순간 탁 이게 자기도 모르게 멈춰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경계 대상에 떨어지는 마음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한테서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봐라. 처음에 뭐냐면 수많은 책을 읽어오고 막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수행을 하고 딱 이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다는 거를 뭐 알겠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이제 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뭔가 이제는 밖에서 추구할 게 없다라는 거를 알았는데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 자기는 밖으로 추구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질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사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 공부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학습된 의문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해. 자기도 모르게 학습된 의문인데 그런데 딴 얘기하듯이 언뜻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나는 그래 언제부터 공부를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면 뭐 그 불교에 대한 이해도 없고 뭔가 어떤 그 사전 지식도 없었는데 문득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의 의문이 생기더라.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동생은 어디로 갔을까? 이게 궁금했다는. 근데 동생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의문인데 그거와 지금 자기가 하는 공부랑 별개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불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목고가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거는 그분한테 원초적인 질문은 이목고가 아닌 거예요. 동생은 어디로 갔을 거가 자기 어떤 내면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의문이고 질문인 거예요. 진정한 화두는 동생은 어디로 갔을 거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목고가 화두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거 아니다. 진짜 공부하고 싶습니까? 불법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렇대. 그러면 이목고 20년, 30년 동안 들고 있는 거 치워버리십시오. 그럼 동생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다. 그럼 동생이 과연 그러면 어디로 가기 이전에 있었는가부터 동생이 그런 사고를 당했는가부터 잘 보십시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지부터 보십시오. 그런다. 어디로 갔다 그러면 있어야 가잖아요. 그러면 가기 이전에 그 동생은 있었나? 어떻게 있었나? 아니면 그 사고가 있었나? 그것부터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상당히 감정화돼서 들어가게 돼요. 자기 진정한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연 동생이 사고를 당했나? 아니면 진짜 있었나? 그거 한번 찾아보시라고 하죠. 근데 일주일 뒤에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고 이게 생각할 때 동생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아니면 그 사고 상황이나 아니면 그걸 떠올릴 때 그러니까 말은 생각에 의지해 생각을 할 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어떤 생각에서 뭔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이런 의문, 돌이킴이 없었을 때는 당연한 객관적인 사실이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있는 거야. 회상할 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에 의지해서 생각할 때는 있고 뭐 잠들 때는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좋다고. 공부 잘하셨다고 그러죠. 이게 힌트라고. 그럼 뭐냐.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사고나 존재라는 것이 생각할 때 있는 것이라면 일단 동생이 있고 없고를 차치하고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데가 어딘지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왜냐하면 그게 생각이 일어나고 나서 분별의 의식이 일어나고 나서 그런 사고가 있고 존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뭔가 좀 이게 워낙에 이 뭔가 이치적으로 이렇게 막 따지고 탐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탐구하게 해주면 돼요. 그럼 점점 뭔가 이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뭐 한 일주일이 지나면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또 하고 또 오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죠.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을 돌이켜봐도 동생이 죽었다. 아니면은 동생이 사고를 당했다라는 것이 생각에 의지하는 것임을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든 발견했다면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은 그런 객관적인 사실처럼 믿었던 마음은 저버리고 그럼 진짜 궁금하다면 어디서 왔는지 생각에 의지해서 왔다면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데가 어딘지를 보시라. 그리고 또 만약에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생각으로 빚어진 것이 다 환상과 같은 일이라면 이 자성이라는 것은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 내지는 생각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 따라가지 마시라. 그게 동생이 어디서 왔다 하든 사고를 당했다 하든 도가 뭐라고 생각하든 그거 지금까지 배웠던 학습된 그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비워버리시라. 예전에는 미처 못했던 그런 자기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갖고 있던 지식들이 이제 그 즈음부터 이제 아무 무용지물이 그제서야 얘기해요. 자기가 어디 가서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공부를 잘하고 있었다고 그런 칭찬을 조금씩 들었는데 지금 얘기해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공부입니다.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보고 들은 것 같고 근데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뭔가 그때는 내가 생각으로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 지금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래서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요. 자기 실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넌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몰아세운다고 해서 그게 놓아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실수를 보지 않은 한 그런 식의 추구가 멈춰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깨쳐야 돼. 깨달아야 돼. 자기 실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절대 생각은 그게 아무리 뭐 공부에 대한 생각이든 뭐 다른 뭐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든 전혀 그 공부에 방해만 됐지 장애물만 됐지 그 생각에 의지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미세하게 추구하고 있던 그 생각으로 구하려는 마음이 탁 노연할 때가 탁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순간이 탁 와요. 그러면 그제서야 자기도 모르게 그 내려놓아져. 내려놓아진다고 어느 순간. 그게 바로 인연, 시절 인연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지금 조금이라도 생각에 의지해서 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다. 절대 깨달을 그런 그 거꾸로 가는 공부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죠. 그럼 거기에 동일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다 내려놓아 버려야 돼요. 다. 그리고 이게 와닿더라도 뭔가 의심이 있고 미심쩍은 거는 알게 모르게 새고 있는 거, 미세한 생각이 새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뭔가 어떤 이 추구심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아직 그 추구하는 마음에 숨통이 끊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완전히 그런 게 멈춰져야 된다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 자리가 더 자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막 일어난 미세하게나마 샜던 그 생각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볼 줄을 몰랐던 것이지 없어서 분명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질 못해서 그런 것이지. 바로 지금 이게 답니다. 도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이 현실, 생각이 아닙니다. 레알, 날 것이요, 날 것.
무슨 생각이 무슨 날 것입니까?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리얼한 이것일 뿐입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 생각에 의지해야 됩니까? 이게 다인데.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여기서 단 1mm도 벗어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보고 듣고 그래서 차나 한잔 하시라 밥이나 먹어라 하는 거예요. 이 리얼한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은 생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추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관념이 아니에요. 돈은 관념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관념입니까? 이게 방망이 어디 갔노? 이게 무슨 관념입니까? 이게 무슨 관념입니까? 이 꽃이 무슨 관념입니까? 꽃이 뭡니까? 하면 꽃 이게 무슨 관념입니까? 이게 그냥 눈앞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줘야 돼요. 자꾸 새 나가고 있는 거야. 어디로? 이건 이거고 뭔가 따로 있어. 그 마음이 탁 꽂혀 이게 눈앞에서 탁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이거 액면 그대로. 진리는 다 100% 진실은 다 드러나 있다. 이것뿐이다. 328쪽 볼게요. 여거인에게서 근래 연달아 2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에 모두 말하기를 여름에 육례에게 답한 편지를 늘 곁에 두고 얻을 것을 기약한다고 하고 또 일찍이 그것을 글로 써서 님에게 보여드렸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귀공자로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는 우담바라가 때가 되어 한번 피는 것과 같이 드문 일입니다. 지난번 산에서 공과 더불어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여거인에게서 근래 연달아 2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에 모두 말하기를 여름에 육례에게 답한 편지를 늘 곁에 두고 얻을 것을 기약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육례라는 것은 여거인의 동생이거든요. 여사인 육례. 근데 여사인 육례는 이제 이것을 아는데 형은 이건 몰라요. 여거인은. 그래서 이제 육례가 이제 자기가 이제 대예 스님한테 이제 가르침을 청할 때 형이 자꾸 뭐 생각으로 추구하고 이 생각이 쉬워지지 않은 그런 점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육례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거인이 잘못된 공부를 막 앞에서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거인은 자기가 자기한테 따로 내린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따로 곁에 두고 계속 보고 있고 또 그 말이 이제 좋아가지고 그 사람의 거인의 친구가 이 왕장원이에요. 왕장원 성석. 그거를 글로 써서 성석에게도 드렸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귀공자로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는 우담바라가 때가 되어 한번 피는 것과 같이 드문 일입니다. 아주 귀한 인연이다. 공부 인연이다. 사실은 우리도 그러잖아. 이 공부를 하면 좋아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는 그 인연이 참 소중한 인연이죠. 사실 선지식 만나는 것도 소중한 인연이지만 사심없이 같이 공부를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인연도 참 귀중한 인연입니다. 지난번 산에서 공과 더불어 이 일을 말할 때마다 공이 여전히 망설이며 의심하는 것을 보니 100에 99은 납득하고 있으나 다만 단번에 확 깨닫는 것이 부족할 뿐이더군요. 만약 단번에 확 깨달으면 유학이 곧 불학이고 불학이 곧 유학이며 승이 곧 속이고 속이 곧 승이며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며 내가 곧 그대이고 그대가 곧 나이며 하늘이 곧 땅이고 땅이 곧 하늘이며 물결이 곧 물이고 물이 곧 물결이니 우유와 제후를 섞어서 한맛을 이루고 술병과 그릇과 비녀와 팔찌를 녹여서 하나의 금을 이름이 나에게 있고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내가 모든 것을 지휘하니 이른바 내가 바로 법왕입니다. 법에서 자제하니 얻고 잃고 옳고 그름에서 어찌 거리감과 장애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본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불편함, 번뇌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런 물론 이제 공부의 어떤 효험이 그런 걸 가져오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이거는 원래 있는 그대로를 지금 얘기한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효과를 기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편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우리가 뭐 향기 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그런 향기로 치료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 심신을 이완시킨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향기 테라피. 그리고 이걸 가까이 이게 제시하면서 이 향기는 어떤 성분이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이렇게 가까이서 쓰면 좋다. 뭐 아니 좋다? 뭐 이것도 참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그냥 둔다 해야 되나? 가까이 둔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깨달음.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통하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다. 그걸 깨쳐가지고 절대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처럼 진리가 괴롭거나 번뇌를 일으키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안내하는 이유는 네가 번뇌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원래 이러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기대 심리가 있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그 편안함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밖에 머물지 못해요. 진짜 법이 뭔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뭔지 그거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목표인 사람은 이 공부가 더 나아감으로써 더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더라도 한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체험하고 웬만한 경계에 휘둘리지 않게 되면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분명하죠. 편안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 진리가 궁금해서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법이 궁금해야 돼. 법이. 있는 그대로 실상이 궁금해야 돼.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와 하나가 되는 삶이. 하나로 합해질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요 왕장원이 대해 스님한테 찾아왔었나 봐요. 근데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부감이 없는데 단번에 확 깨닫는 것이 부족한 것이다. 이게 말을 다 알고 거부감이 없고 이게 맞을 것이라는 그런 신심이 있는데 이제 아직 자기께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가 되지 않았다. 만약 단번에 확 깨달으면 유학이 곧 불학이고 불학이 곧 유학이며 승이 곧 속이고 속이 곧 승이며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며 내가 곧 그대이고 그대가 곧 나이며 하늘이 곧 땅이고 땅이 곧 하늘이며 물결이 곧 물이고 물이 곧 물결이니 우유와 제호를 섞어서 한 맛을 이루고 술병, 그릇, 비녀, 팔찌를 녹여서 하나의 금을 이름이 나에게 있고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이제 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학 따로 있고 불학 따로 있다는 그 분별이 강하기 때문에 분별이 강하게 느껴지는 이때 이 사람이 분별을 강하게 느끼는 그걸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사람이지 짐승이 아니야. 뭐 이런 거. 근데 짐승이 사람이고 사람이 짐승이다. 나는 생명체가 있는 것이지 이런 무생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명체가 없는 것이 아니야. 이런 구분이 우리는 차별성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느끼는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가 아닐 것 같은 그런 대상들을 한데 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장어는 유학과 불학은 다르다라는 그런 관념이 강할 수 있어요. 이 송나라 때는. 그리고 다 이 사람들은 유학을 숭상해서 이제 더 으뜸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나와 남의 어떤 우리가 분리감 엄청 강하죠. 유교와 불교의 분리감 엄청 강하죠. 그 다음에 승과 속의 분리감 엄청 강하죠. 하늘과 땅의 분리감 엄청 강하죠.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에 대한 분리감 엄청 강하죠. 체험했다 체험하지 못했다에 대한 분리감 엄청 강하죠. 응? 근데 그게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유와 제호라는 거는 그 어떤 그런 거 그 어떤 우유의 액기스, 우유나 제호나 다른 게 아니죠 원래.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술병, 그릇, 비녀, 팔찌 다 똑같죠. 팔찌가 됐든 뭐 술병이 됐든 아니면은 뭐 그릇이 됐든 다 금이죠. 모양만 다르다 뿐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아주 이게 우리가 진짜로 자기 살림살이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어떻게 보면 좀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자기 일이라는 것과 그래 모든 게 똑같아 하는 거는 아주 차원이 다른 일인 거예요. 이게 나의 일인 것이지 그런 식의 어떤 것이 있어라는 이해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일이 돼버려야 돼요. 이게 나를 떠나지 않은 일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모든 하나임이 나의 일이 되는 거야. 내 자체가 하나인 어떤 그런 정체성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나의 일인 거야. 이건 남의 일이 결코 아닌 거야. 자기 살림살이인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인 것이지 이 모든 차별성의 일여성이 자기 일인 것이지 밖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 살림살이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주가 내 살림살이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공부하다 보면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일처럼.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거 느끼거든요. 이건 내 일이야. 내 일이야. 이건 내 일이지 남의 일이 결코 아니야. 이건 내 일인 거예요. 내 일. 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비심이 나오는 것 같아. 왜? 다 나야. 그냥 다 나. 다 똑같아. 무심하게 남의 일처럼 얘기한다는 건 뭔가 조금 이 어떤 이해의 차원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자비심이라는 건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남인 것 같은 일여성이 아닌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여성이 아니고 거기에 내가 다 개입돼 있어. 그 일여성이라는 거. 나와 전혀 떨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그 현상이라는 걸 알게 돼. 이건 내 일인 것이지 뭐 조물주의 일인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일인 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일이 돼버려야 된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맞잖아요. 뭐 다 일어나는 게 자기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이미지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남인 겁니까? 다 온 우주가 내 살림살이지? 내 살림살이 이게 다 내 살림살이에요. 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주가 다 자기 집안 일이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가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내가 모든 것을 지휘하니 이른바 내가 바로 법왕입니다. 법에서 자제하니 얻고 잃고 옳고 그름에서 어찌 거리낌과 장애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본래 그렇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살림살이다. 이러한 경계는 무구노인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비록 믿을 수 있다고 하여도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님께서는 이미 믿을 수 있고 이미 엿볼 수 있고 이미
헛된지 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지만 단지 아직 손에 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내 살림살이가 아니다 이거죠. 손에 넣을 때에는 노소를 구분하지도 않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마치 부처의 지위를 곧장 범부에게 주어 다시는 계급이나 순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영가 형각 스님이 말한 한번 뛰어넘어 곧장 열애의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듣고 따르기만 하시고 결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자, 이러한 경계는 무구노이는 이제 장구성이라는 사람인데 왕장원의 스승이거든요. 근데 이 장구성은 대스님의 그 제자예요. 그래서 이 도를 깨친 분인데 이 사람을 스승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왕장원이 공부를 하는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장구성의 어떤 제가 그래서 장구성의 어떤 그 내용을 좀 살펴봤거든요. 이 사람이 송나라 때 사람인데 실황의 벼슬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대선사한테서 화두를 받았는데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를 받고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깨쳤냐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다가 고요한데 막 귀뚜라미가 막 우는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그때 소변을 보다가 깨쳤어요. 이 거사가. 그래서 이제 그 오도송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진짜 이게 리얼합니다. 이게 달 밝은 봄날 밤에 한마디 개구리 울음 천지를 온통 깨어 하나로 만들다니 이럴 때의 소식을 그 누가 알랴. 역마로 다리 아픈 현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현사는 이제 현사 스님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 많은 분들의 기연을 보면 상당히 리얼하거든요. 뭐 개구리 소리에 깨친다거나 무슨 돌멩이 소리에 깨친다거나 아니면은 꽃을 보고 깨친다거나 이게 현실에 눈앞에 현실을 보고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깨치지 뭔가 뭐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리얼한 현실 속에서 깨닫는데 현사 스님도 비슷해요. 현사 선사는 이제 설봉 선사 밑에서 수행을 하는데 한 번은 스승을 떠나서 수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떠나다가 그 역마루 어떤 그 고갯마루 같은데 이르렀을 때 자신도 모르게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 돌뿌리를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걷어차게 됐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이 현사 스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일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깨달았지 뭔가 무슨 특별하게 뭐 앉아 있을 때 깨달았다는 사람 참 나는 이 선어록에서 보질 못했어. 명상하다가 깨달았다는 가끔 보면은 경전이 읽다가 이렇게 깨달았다는 분은 덜어 있긴 한데 뭔가 자기 나름의 어떤 수행에 들어 있을 때 깨달은 사람은 못 봤어요. 부지불식간에 일상생활 속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아니 돌뿌리에 뭐 걸려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걷어차인다거나 부배화상인가? 하여튼 그분은 뭐 멱살 잡혀가지고 이렇게 뭐냐 물을 때 그냥 딱 깨치잖아요. 아주 리얼한 현실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눈앞을 잘 보십시오. 이 눈앞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믿을 수 있다고 하여도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님께서는 이미 믿을 수 있고 엿볼 수 있고 삿되고 바른지 분별할 수 있지만 아직 이 자기 게 아니 자기 자리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 이해하고 거부감이 없지만 손에 넣을 때에는 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자각이 될 때는 어떤 분별 대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치 부처의 지위를 곧장 범부에게 주어 다시는 계급이나 순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의 지위가 따로 없고 범부의 지위가 따로 없어요. 오히려 범부의 지위에서 깨닫는 거죠. 부처의 지위는 환상이지. 각자가 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범인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지 따로 뭐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부처의 지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런 어떤 가식이나 어떤 자기를 치장하려는 거나 자기 있는 그들의 삶을 떠나서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족하고 미흡하고 아니 못났고 이게 좀 더럽고 초라하고 이게 싫어서 우리는 떠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보석이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그걸 보게 하는 게 이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바라지도 않게 되고, 바라지 않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쉽다, 하고 싶다, 이런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다, 이런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되고 싶다,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응? 먹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용어와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삶이. 그냥 이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거죠. 다른데 뭐가 있지 않다라는 그런 데 밝아짐에서 오는 변화일 수도 있고, 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이렇게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생각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싶다? 가끔 그럴 수는 있겠죠. 먹고 싶다. 근데 크게 예전에는 막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가 되고 싶고 이름을 남기고 막 이런 망상 속에서 막 했는데 별로 생각도 안 나. 그런 사람들 그냥 나는 나야. 그냥 나는 나일 뿐이야. 나는 다른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이지. 거기에 진정한 그 만족감과 행복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뭐가 되려고, 남이 되려고 한 데서 이렇게 불행이 왔구나, 틈이 벌어졌구나라는 거. 나는 내가 돼야지.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진다. 나는 그래서 좀 별로 잘난 것도 없지만 불만 없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도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